오늘의 수업은 16쪽에 있는 각 배울 거예요. 각. 그 각은 뭐냐?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선이 두 개가 뭐 교차해도 되고 시작점이 같아도 돼. 상관없어. 아무튼 선 두 개가 생겨서 만나는 이 선과 선까지의 차이를 우리는 각이라 부를 거야.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울 건데,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만약 이걸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게. 여기가 O야. 그리고 X라는 점을 지나는 선, Y라는 점을 지나는 선이라고 할게.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OX는 직선이게, 선분이게, 반직선이게? 반직선. 반직선 이름은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되냐고. OX. 아래에 있는 건 OY. 이렇게 만약에 반직선 OX랑 반직선 OY가 만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때 각을 표현하는 방법, 각을 우리가 보통 각 뭐라고 썼잖아. 이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각 대신에 이기호를 쓸 거야. 이게 각이야. 그리고 나서 이 점 지나니까 X, O, Y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것뿐만 아니라 Y, O, X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적어도 돼. 또 이렇게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점 하나만 적어도 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A야. 책에 이렇게 적어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두 선이 만나서 생긴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는 주의하긴 해야 돼요. 지금은 시작점이 딱 같은 반직선이라서 큰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 내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여기가 O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서 그냥 각 O라고만 적은 거야. 이 그림에서 그냥 각 O라고만 적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헷갈리지. 여기서 말하는 각 O가 얘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조금 자세히 난 얘를 나타내고 싶어요 할 때는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도록 AOD 혹은 DOA라고 적어야 해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읽을 때는 그냥 각 A라고 읽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수학에서 나오는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거니까 그걸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각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총 4종류가 존재합니다. 첫째, 평각. 평각은 평평한 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점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그럴 때 여기가 만약에 X고 Y라고 할게. X, Y가 얼마야? 라고 하면 이거는 여길 말한다. 여기 몇 도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표시 안 하면 다 틀리다고 할 거야. 이거는 니네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도에서 이 도를 표시를 안 하면 다 틀리다고 할 거야. 한글로 쓰지 마. 기호로 써. 이렇게 180도는 그냥 이게 선이 평평하네? 라고 해서 이걸 평각이라 부른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아는 것 같은데 90도보다 작은 각은 뭐라고 부르게? 예각이라 불러. 90도인 각은? 직각. 직각일 때는 꼭 이 직각 표시 해줘야 돼. 직각보다 큰 각. 그렇지. 이런 각을 둔각이라고 해. 이거 설명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이 180보다 큰 각은 뭐라고 불러요? 라고 물어보거든. 이거는 뭐라고 부르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보통 각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그럴 때는 둘 중에 그냥 작은 걸 말해. 그래서 얘를 말하진 않아. 다음 생기는 각을 말하면 얘를 물어보진 않고 이거의 반대각이 둔각이에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180을 넘어가는 건 이름이 없습니다. 구분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는 각도기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네 이거 문제 풀다 보면 각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거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구하면 책이랑 실제 각도랑 다르다. 각도기는 그냥 시도를 하지 마. 그런데 막 수능시험, 고3들이 보는 수능시험은 이 각도가 또 맞아.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는 각도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각도기를 사용해서 답을 구하면 그 답이 맞아. 그러면 각도기를 가지고 가면 되겠지. 각도기를 가지고 가면 그거를 그 시험장에도 퇴장당해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니네 어차피 한참 남았으니까 다 까먹을 거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수능을 봐야 돼. 근데 만약에 각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구하게? 너희 같은 거 어떻게 구할래?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면 안 돼. 샤프도 거기서 주고 샤프심도 거기서 줘. 지우개도 거기서 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핸드폰도 사용하면 안 돼. 핸드폰 가져가면 핸드폰이 울리기만 하면요. 그냥 시험 퇴장이에요. 나가야 돼요. 자도 사용하면 안 돼. 손가락으로 각도. 어떻게 할래? 집에 가가지고 각도 이용해가지고 이거 재놓고 그럼 손가락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래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 자르면 되지. 종이 이렇게 살짝 잘라. 그럼 이게 90도잖아. 반으로 접어. 그럼 45도 되고 이게 3분의 1, 3분의 1씩 접으면 30도가 돼. 그래서 얼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종이 찢으면 또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근데 자를 이용해서 눈금을 적어가는 사람도 있긴 했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 재려고. 근데 손가락에 붙이고 쓰면 티 안 나니까. 이런 건 다 그 불법이라서 여러분은 사용하면 안 돼요. 17쪽 보자. 17쪽은 교각과 막곡지각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각을 배울 거예요. 교각. 우리 교선 배웠는데? 교점 교선? 그럼 교각은 뭐일 것 같아? 그렇지. 만나서 생긴 각을 교각이라 부른다. 두 선이 만났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직선, 반직선 그냥 다 포함하는 거야.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교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도 교각이고 여기도 교각이고 여기도 교각이고 여기도 교각이야. 이런 걸 교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특징 같은 게 하나가 생겨요. 만약 여기가 60도라 하자. 여기 몇 도인지 알아? 여기가 이 각도가 60도라고 하면 120도다? 그럼 얘는 몇 도인지 알아? 60도야. 얘는 120도야. 이렇게 얘네들이 더하면 180도고 얘네들이 더하면 180도니까 얘네들의 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마주보는 각의 이름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각과 이 각의 관계야. 이 관계를 맞꼭지각이라고 부를 거다. 마주보는 꼭지각. 나중에 각도를 배울 때 이렇게 뾰족한 각,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 이 뾰족한 각의 이름을 배울 거야. 그 각을 꼭지각이라고 불러. 이렇게 마주보는 상태에서 꼭지각이라서 이거를 맞꼭지각, 우리말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맞꼭지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맞꼭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도 맞꼭지각의 관계라서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이 개념 좀 잘 외우고요. 그 책에는 없는데 책에다 좀 적어두세요. 일단은 공식을 적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이 한 점에서 만나 여러 개가 그런데 얘가 만약에 n개라고 하자. n개의 선이 만나 생기는 맞꼭지각의 수. 수는 n 곱하기 n마 1개이다. 이건 좀 잘 외워도 n개의 선이 만나서 생기는 맞꼭지각의 개수 n 곱하기 n마 1개. 이걸 왜 설명해 주냐면 혹시나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때 공식 적어줬잖아. 그거 보고 하려고. 적어놓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 적어놓기만 하면 돼. 나중에 사용만 하면 되니까. 이것만 그냥 적어두면 돼. 그리고 이제 예를 드는 걸 좀 설명을 여러분이 다 적었으면 들으면 돼요.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세 선이 일단 천천히 적어요.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럴 때 생기는 맞꼭지각의 개수는 선이 세 개지. 3 곱하기 2라고. 6개. 이게 왜 6개냐면 이 친구랑 맞꼭지각은 이거지. 아, 이렇게 말하면 니네가 헷갈리겠구나. 여기서 6개라는 건 6쌍이야. 쌍이 맞아. 그러니까 막곡지각의 쌍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니네가 안 헷갈려? 개라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 얘랑 얘랑 같은 얘네들이 한 쌍,
얘네가 한 쌍. 일단 여기까지가 세 쌍이야. 그리고 얘네 둘의 막곡지각은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여기야. 얘네 둘의 막곡지각은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까 얘네야. 그리고 안 한 게 이제 얘네 둘이다. 얘네들의 막곡지각은 이거야. 그래서 총 6개 나온다고. 근데 이걸 니네가 일일이 찾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공식 알려준 거야. 나중에 혹시 선이 4개 있으면 4개면 4 곱하기 3 이렇게 그냥 사용해. 다 구하세요라고는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요. 17쪽. 이게 아래쪽에 보면은 직교라는 말이 나와. 여기서 말이 좀 비슷해서 니네가 좀 헷갈릴 건데 그냥 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면 돼. 뭐 노란색이나 뭐 누르스름한색이나 노리끼리한색 이 정도의 차이거든. 뉘앙스 정도는 니네가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설명은 해줄 텐데 다 그냥 같은 개념에서 사용만 하면 된다. 4번. 여기서는 직교, 수직, 수선이라는 이 3가지 용어를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은 그냥 거의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뭐가 다르냐. 직교는 아까 교라는 말이 생길 때는 교점, 교선, 교각 둘이 만났을 때야. 직각으로 만나는 걸 직교라고 한다. 어떤 선과 어떤 선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 상황을 직교라고 해. 그럴 때 이렇게 직각이 된 두 선은 수직이다 라 불러. 똑같은 표현인데 조금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났어. 만난 걸 집중을 한 거지. 직각으로 만났다. 그럼 직교라 불러. 이거를 직선 L이라고 할게. M이라고 할게. 그러면 L과 M은 직교한다 라고 부른다고. 직각으로 만난다. 그리고 이 만난 이 상황은 수직하다 라고 불러. L과 M은 직교한다 라고도 부르고 L과 M은 수직이다 라고도 한다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돼. 그럴 때 얘네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인 선이야. 그래서 L 입장에서 M은 L의 수직인 선이지. 그거를 수선이라 부른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인 선이다, 수선이다 라고 불러. 그러면 직교랑 수직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가 누구는 누구의 수선, 누구는 누구의 수선이라 부르면 돼. 이렇게 두 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걸 앞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화나면 나 이거 계속 쓸 거야. 이상한 거 그냥 뭐 1차 방정식 하고 있는데 짜증나면 야 이거 수직이야 하고 수직 표시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이거는 이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사용하세요? 다른 용도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용도만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수직 표시도 앞으로 기호 이거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새로 배우는 기호는 아까 이거랑 이 표시 있었죠, 강? 이건 앞으로 한글 쓰지 말고 기호를 사용합시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직까지 배웠으면은 지난 시간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L이라는 선이 있어. 밖에 A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만큼 떨어졌니?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으면 된다. 항상 이게 거리야. 알겠지? 그런데 하나 빼먹은 게 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생긴 요 점 있지. 요 점을 뭐라 부를 거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부를 거야. 이 발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 발 맞아, 피트. 수직한 선의 그 가장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수선의 발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A에서 L까지 거리가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야 A에서 L로 수선의 발을 내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수직인 선을 그어.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수선의 발이거든? 이거를 만들어. 이러한 개념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라고 부를 거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충학습이라고 있어. 이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19쪽 한번 볼까요? 19쪽은 책에다 한번 풀어보자. 여기는 책에다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책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20쪽 한번 봅시다. 20쪽에서는 그림에서 각을 찾아
다 기호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1번 문제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할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각을 다 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B고 C잖아. 그러면 첫 번째 이 각은 무슨 각일까? 그러니까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중에 예각이야. 그럼 너희는 예각 자리에 얘를 적으면 되는 거야. 적는 방법은 알지? 자, 얘는 여기서부터 예각이지. 그럼 예각으로 얘도 적어야 해. 이번에는 이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 직각이야. 그럼 직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말을 해줘야 해. 그리고 얘는 둔각이 적어줘야 해. 그리고 여기가 O고 여기 A고 D거든. 각 AOD. 얘는 평각이다. 걔까지도 적어주면 돼. 그래서 각을 구하라고 하면 존재하는 모든 애들을 다 찾아야 합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를 보면 여기가 x야. 여기는 2x 더하기 5고 40도래요. 여기서 x 구하세요 라고 했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식 한번 세워보자.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을까? 그렇지. 180이에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래서 답을 구할 때는 도 표시 항상 하라고요. 3번 문제는 여기다 적을게요. 3번은 문제에서 직각 표시도 해줬고 선을 잘라서 이 각이 얼마고 이 각이 얼마인지도 표시를 해줬어. 이때는 얘 더하기 얘는 90대 6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쉬워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4번 보자. 4번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문제에서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물론 표시가 돼 있다. 둘이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 그럴 때 문제에서 어디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구하래.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표시를 이렇게 할 거야. 동그라미랑 동그라미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건 몇 도게? 다 더하면 180도지.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일까? 90도겠지?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할 수 있지.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붙여. 지난번 했던 것처럼 AA, BB로.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180이고 우리가 구할 건 A 더하기 B인데 얘는 9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AB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점이랑 X표를 표현을 했는데 그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AB 표시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자, 5번. 5번은 이렇게 X, Y, G가 표시가 돼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각 X 대, 각 Y 대, 각 G가 2대, 3대, 4래. 그러면 X, Y, C 어떻게 구할까? 이럴 때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건 비례 배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몇 가지 뽑으라면 비례 배분이에요. 고등학교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항상 비례 배분을 설명을 해줘요. 네, 니네 뭐 언니 오빠들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설명을 해준다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 다 더하면 몇 도니? 그렇죠. 그러면 여기 180도인데 거기서 x를 어떻게 구할 것 같아? 180의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2지. 셋 더하면 9 중에 2개니까. 그러면 각 x를 구하는 방법은 180도를 에 9분의 1을 곱하자. 이런 식으로 비례 배분으로 x, y, z 구하면 돼. 이게 제일 쉽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른 문자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해. 그건 나중에 고등학생쯤 되면 그게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어. 지금은 차라리 비례 배분하는 게 더 나아요. 자, 6번. 6번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여기가 y고 여기가 2x 더하기 70도, 여기는 x 더하기 100도. 원래는 이렇게 괄호쳐서 각도를 나타내야 돼. 근데 지금은 생략할게. 너희도 답 적을 때만 각도 빼먹지 마. 평소에는 식에선 안 적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답을 적을 때만 몇 도 표시만 잘 하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x를 먼저 구할 건데 x 어떻게 구하게? x 더하기 100이 2x 더하기 70이랑 같아? 이게 왜 같아? 맞곡지 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일단 x를 구한다? 구해볼까? 이거 이쪽으로 이항할게. 마이너스 x. 얘 이쪽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이지. 그러면 x는 30도인 게 나왔어. y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x를 자리에 30을 대입해야 한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130도네. 그럼 y는 몇 도일까? 50도 되는 거야. 왜냐면 둘이 다 180도잖아. 평각이잖아. 그래, 그거 활용해서 구하는 거니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아까 공식 알려줬죠? 찾으시오라고 했거든? 얘들아, 이거 찾지 말고 개수만 구해. 너무 찾으면 너무 많아져. 개수만 구하세요. 선이 3개 있네. 공식 뭐라고 했지 아까? n 곱하기 n 빼기 1이었지. 그러면 선이 3개면 3 곱하기 2라고 6개야. 7번은.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그렇게 몇 개인지 구해. 대신 답을 적을 땐 쌍으로 적자. 몇 쌍인지. 알겠지? 몇 쌍인지 그렇게 구하면 돼.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자, 8번 문제 볼게요. 오늘 하는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점 A와 직선 BC 사이 거리 구해달래. ABC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이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그치? 이 수세마를 내리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거리 얼마게요? 7인 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구하는 거야. 두 번째, 점 B와 CD 사이 거리 구하래. 점 B는 여기 있어요. CD는 여기 있네. 거리 얼마게? 그렇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야. 수직인 길이 1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름 잘 보고 여러분이 잘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숙제로 일단 스텝 1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못 풀만한 건, 헷갈릴 만한 건 없어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26쪽까지 숙제를 잘 해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